미디어장 편집국장 박주혁입니다. 우리 대단장께서 40여 년 이상 그 교육자로서 살아오셨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 교육의 문제점은 상당히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초학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사실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국가나 학교의 책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기초학력 미달이 1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뜻은 그 100점 만점에 20%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글을 읽기는 읽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우리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할 때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0%가 넘는다 이러면 그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은 다른 성과를 다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 높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그 문해 교육이라는 네네.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거와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 당연합니다. 싶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10% 이상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자는 읽어요. 그런데 뜻을 이해를 못해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과거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번만 쫙 써도 25점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떨어지는 20점 이하가 기초학력 미달이거든요.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할 때 보통 4단계로 합니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기초학력 미달 문제만큼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기초학력 문제는 의외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의외로 또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가를 잘하면 됩니다. 평가를 잘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평가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지필평가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지필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해교육, 문자를 해득하려면 옛날 우리 과거에 받아쓰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받아쓰기 해가지고 틀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 시간에 알아보는 형성평가도 있고 또 선생님이 한 단원을 배웠는데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평가도 있고 또 한 학기 동안 알아봤는지 확인하는 총괄평가도 있고 네. 또 이런 평가를 크게 지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평가 방법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평가 지원센터 같은 것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면밀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을 만들고 평가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학생들에게 다시 피드백할 수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지원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학력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는
지금 이른바 지필평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일제고사란 이름으로 지필평가는 줄세우기 교육이란 이름으로 좀 등한시, 소외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수행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유, 우리 애가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냐하면 수행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장점들은 한두 가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틀림없이 지식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정의적 영역인 태도 분야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식 영역은 지필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세우기다. 이거는 경쟁교육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등한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 우리 강원도 교육의 문제점이 참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대담자께서 지향하시는 활동의 어떤 목표에 많은 그 주변 환경이 도움이 돼서 활동을 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창 인터넷 신문이 출범한 지가 참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미디어창에 대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창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문이 생각납니다. 우리 미디어창이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를 밝히는 창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온라인 미디어가 아주 엄청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계에서 바람직한 뉴미디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미디어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계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강원도 단위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어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교육부에서 돌봄 정책을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강원도민들이 진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교육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지역사회하고 학교사회나 교육청 이런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연계관계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약 65%의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재로 커야 될 것인가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강원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키워야 되는데 현재 많은 교육학자들은 미래 장의 융합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강원교육이 밑받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